자, 안녕하세요.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, 수능 끝난 여러분들께 책을 버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여러분 지금 책 버리지 마시고 돈으로 한번 바꿔봅시다. 돈으로 어떻게 바꾸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 돈으로 바꾸셔서 술도 한잔 하시고 친구들이랑 좀 놀면 좋잖아요. 예. 이 선생이라는 건 말이죠. 공부도 알려주지만 이런 꿀팁을 또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나쁘게 보지는 않겠죠. 예. 일단 저는 중고거래를 200회 이상 한 X문가입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갖고 계신 책이나 문제집이나 모의고사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그게 바로 중고거래입니다. 중고거래. 그래서 가격대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걸 어디다가 팔아야 할지 또 어떻게 팔아야 할지 딱 2부 딱 20분 안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배속으로 하시면 한 10분 안에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시간 없으시면 제가 여기다가 다 필기를 해놨으니까 저는 뭐 간 보지 않습니다. 그냥 다 엿다 써줘요. 그래서 보시고 그냥 캡처해서 나가셔도 되고 그렇습니다.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일단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문제집이나 교재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. 그거를 한번 책상 위에 쭉 한번 펼쳐 보세요. 자, 펼쳐 보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분류 기준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그 가격을 포스트잇으로 그 표지 앞에다가 붙여 놓으시는 게 좋아요. 포스트잇에다가 가격을 한번 붙여 보시는 게 좋습니다. 나중에 편하니까요. 자, 일단은 여러분들 문제집 중에서 자, 문제집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 문제가 주를 이루는 교재예요. 그래서 뭐 엔제 같은 경우 당연히 문제집일 테고 뭐 수능 특강 이런 것도 문제집일 테고요. 뭐 수능 완성 이런 것도 문제집일 수 있습니다. 선생님,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 팔릴까요? 팔립니다.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예비 고3하고 내년에 시험 치는 친구들이 있죠. 그 중에서 올해 수특수안을 안 본 친구들이 있어요.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걸 구하게 됩니다. 그리고 곧 이 교재들 같은 경우 절판이 되거든요. 그래서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버리지 마시고 판매를 하시면 좋습니다. 자, 연필로 푼 문제집 같은 경우는 대박입니다. 뭐 안 푼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새 문제집 같은 것도 대박이에요. 학원에서 보면 수능 끝나고 애들이 책을 막 갖다 버리는데 한 20% 정도가 새 책이에요. 그래서 너무 아깝더라고요. 파시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연필로 푼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다 지우고 팔면 가격의 5, 60%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보통 5, 60%라고 하면 사람들이 사거든요. 예, 그래서 요거 이제 가격을 이렇게 책정하시면 좋고, 그 다음에 아예 안 푼 거 있죠, 새 책. 새 책 같은 경우는, 자, 우리 부모님께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버셨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건데, 예전에 저도 새 책 사놓고 못 푼 적이 많아요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새 책 같은 경우는 한 6, 70 정도 선에서 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시기에 바로 올리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 신간이 나오기 전이에요. 이 문제집들에 대한 개정판이 나오기 전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를 받을 수 있는 건 지금 이 시기가 유일합니다. 책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져요. 그리고 신간이 막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 자료가 많이 쏟아져 나올 그 시기에는 애들이 예전 걸 안 봅니다. 최신 걸 보려고 하지. 그렇지 않습니까? 여러분도 그렇죠. 그래서 지금 바로 포스트잇을 붙이고 가격을 설정하시고 연필 지우실 거면 지우시고 안 지울 거면 안 지우고 판매할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. 예. 근데 이제 너무 귀찮다. 그래서 뭐 난 안 지우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거나 아니면 펜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서 못 지우는 친구들이 있죠. 이런 경우에는 가격의 3, 40%뭐 싸게 팔겠다. 그럼 2, 30% 정도 예, 푸시면 좋고 애들이 삽니다. 이런 거 써 있어도 사요. 그리고 제가 3부에서는 여러분들 중에 이제 내년에 수험할 친구들 있죠. 이 친구들이 이 교재를 사가지고 값싸게 사가지고 좀 뭐랄까 새 책을 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만약에 지금 어떤 헌책을 사겠다라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 펜으로 푼 문제집이나 안 지운 문제집 중에 좀 그나마 깨끗해 보이는 걸 구매하시고 저의 후속 영상을 봐주시면 여러분 돈 벌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계속 가보면 국어 모의고사 중에
이간 바탕 상상 뭐 이런 모의고사 있죠. 이런 거나 아니면 다른 과목의 기타 모의고사들 있잖아요. 이런 경우에도 안 푼 경우는 혹은 연필을 지운 경우에는 정가의 7, 80% 정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. 푼 경우에는 정가의 3, 40%, 예, 역시 비슷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, 인강교재 같은 경우는 필기가 안 된 것과 필기가 된 것을 쓰지 마세요. 왜냐하면 필기가 안 된 걸 선호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고, 혹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필기가 된 걸 선호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미리 기재하시면 좀 의도치 않게 좀 제값을 못 받을 수가 있고, 일단 이거를 쓰지 마시고 문의 달라고 써놓은 다음에 물어보세요, 한번. 혹시 필기 된 걸 찾으시나요? 안 된 걸 찾으시나요? 물어보고, 만약에 안 된 걸 찾는다고 하면 뭐 그때 가서 가격을 말씀해 주시고, 만약에 본인이 필기 된 걸 갖고 있는데 구매자가 필기 된 걸 원한다고 하면 가격을 애써 낮출 필요가 없을 겁니다. 그쵸? 예. 제가 이거는 뭐 상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유튜브 제자들 책을 가지고, 지금 있는 책을 가지고 뭐 맛있는 거라도 한번 더 먹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. 이번 시간에 일단 이 파는 루트까지만 설명을 드릴 텐데, 파는 루트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이 중에 그 지인한테 판매하는 이 루트는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. 쓰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왜냐면 뭐 제값을 다 받지도 못할 뿐더러 뭐랄까요, 그냥 줘야 되죠. 뭐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. 예, 그래서 좀 팔면 치사해 보이기 때문에 팔지 마시고, 주려면 주던가 아니면 돈으로 바꾸고 싶으면 아예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팔던가,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첫 번째 방법은 일단 네이버 중고나라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나라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. 어, 왜냐면 뭐 희한하게 당근마켓에서 거래한 이제 사람들은 중고나라에 비해서 좀 질이 안 좋더라고요. 예, 저는 그랬습니다. 어쨌든 네이버 중고나라의 학습지 참고도서 탭에 글을 올려놓으시는 겁니다. 글을 올려놓으시는 겁니다. 참, 그리고 네이버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올린 지가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도, 거의 한 한 달, 두 달 지나도 이걸 보고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,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올린 지 한 1, 2주일 내로 연락이 없으면 이게 글이 그냥 묻힌 거예요. 그래서 다시 이제 올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뭐 두 개 다 사용을 하시게 되면 좋겠지만, 일단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신다면 꼭 중고나라를 택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 봅니다.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밑에서 2부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요.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당근마켓입니다. 당근마켓을 쓸 때 꿀팁은 뭐냐면, 이게 그 지역 설정이 돼 있죠.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이 사는 지역에 좀 수험생들이 없으면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좀 미리미리 내년 수능을 준비할 것 같은 친구들이 많은 지역 있죠. 목동, 대치, 분당, 뭐 중계동 은행사거리, 대구 수성구 같은 지역에 가셔가지고 뭐 놀러 갈 겸 한번 가보세요. 구경할 겸 가셔가지고, 여기 먹을 것도 많거든요. 왜냐면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에 뭐 분식 같은 거 되게 쌉니다. 또 뭐 근처에 강사들도 많기 때문에 뭐 술집 같은 것도 되게 많아요. 맛집도 많고요. 의외로. 그래서 여기 갔을 때 당근마켓은 특징이 이제 위치를 인증을 안 하면 이용을 못 하죠. 그래서 여기 놀러 갈 겸 가셔가지고 위치를 인증하시고 집에 오셔서 그 동네에도 올리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살고 있는 동네에도 올리시고, 이 위치를 한 동네에도 올리시면 훨씬 더 빨리 팔리고 연락이 많이 오겠죠. 그러니까 뭐 해당 지역에 실시간으로 있지 않아도, 옛날에는 실시간으로 있어야만 했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있지 않아도 한 번만 인증하면 어느 기간까지는 다른 지역에 있어도 인증한 요 지역에서만큼은 게시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놀러 가셨다가 인증하시고 여기에도 글을 올리시면 훨씬 더 빠르게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파는 재미가 또 쏠쏠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고거래에 대한 첫 딱지를 요걸로 이제 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재테크를 하시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, 이거는 뭐 1, 2번에서 주로 팔리기 때문에 3번 같은 경우는 좀 쓸 일이 별로 없기는 한데, 일단 알라딘이나 교보나 예스24 같은 중고장터에도 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일단
이 서점 사이트 같은 경우에 편한 점이 뭐냐면 네이버나 당근마켓은 여러분들이 직접 뭐 우체국이나 아니면 편의점이나 뭐 이런 데 가야 돼요. 혹은 뭐 택배 기사님 컨택을 따로 해야 되거나. 그런데 뭐 제가 교보나 예스24는 안 써봤어요. 알라딘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이 알라딘에다가 택배비만 한 2천, 3천 원만 내시면 2, 3천 원만 내시면 택배 기사님이 집으로 와요. 집으로.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박스에다가 책을 포장해 놓기만 하면 기사님들이 오셔서 가져가시거든요. 이게 되게 편합니다. 그래서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좀 나는 좀 몸이 불편하다 혹은 좀 어떤 그 편한 걸 원한다라고 하시면 뭐 나는 놀러 가야 된다 하시면 이 알라딘에다가 올리시고 다른 데도 비슷할 거예요. 한번 알아보시면 보통은 이제 알라딘에다 올리시면 기사님이 오셔서 편하게 가져가 주실 테니까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이 책을 여러분 갖고 계신 책을 돈으로 바꾸는 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가격대나 아이템 파는 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2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팔리는지 좀 더 편하게 팔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